오늘의 주제는 강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홍보하기입니다. 오늘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기획하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요. 촬영과 편집은 이제는 너무도 쉬워졌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만 조금 해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혹은 나는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데 라는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요즘은 홍보도 다 지금 기록하고 홍보하기인데 기록을 다 뭘로 하죠? 지금 뒤에 어마어마한 카메라들이 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기록을 할 때 보통 스마트폰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전문 촬영팀을 불러서 행사를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도 좋죠. 좋은 소스를 잘 기록해두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먼저 기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촬영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편집해서 써먹지. 이거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익활동과 양성교육이죠. 그래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사실 이게 1회차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만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습 과제를 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도 흥미롭긴 했는데요. 오늘의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짧게 하고요. 우리가 먼저 활동 영상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만들겠죠. 단순히 그냥 내가 브이로그를 하는 것, 이 활동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혹은 우리 단체의 활동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 홍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활동 영상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잘 기획되었고 어떤 것들은 잘 못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기획하기를 해보겠죠. 기획도 어떻게 할 건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촬영하기, 편집하기, 배포하기 이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해볼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창민이라고 하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영화 연구자라고 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만들긴 하는데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도 어느 정도 공익 활동에 가까운 것들이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퇴진행동 때 광장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상파 방송, 언론에 대한 불신이 사람들이 굉장히 했기 때문에 언론사 카메라들이 이걸 취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모두 오른쪽 상단에 퇴진행동 미디어팀이라는 자막을 달고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카메라들이 보일 때마다 시민들이 막 내려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저도 저런 활동을 했었고 제가 만들었던 그 함성들이라는 작품이 퇴진행동에서 이제 퇴진행동이 끝나고 10명의 다큐멘터리 감독들, 10명의 활동가들, 영상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기억한 광장의 모습을 1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 10편이 모여서 광장이라는 100분짜리 옴니버스 다큐멘터리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잠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게 접니다. 저는 이제 그 SBS 희망TV라는 곳에서 그 기아 혹은 가난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 것들도 후원이나 후원과 관계되는 거겠죠. 후원과 관련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로 일을 했었고요. 위에 이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아니고 혹시 아시겠어요? 이 영상은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실제로 이거는 그 한국 여성활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발주한 사업이었는데요. 지난번에 토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이걸 할 때 활동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뭐냐면 제가 연출했던 건데요.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 여성활동진흥원에서 그 발주를 한 사업인데요. 저게 뒤에 보면 백 화면이 없죠. 그냥 할머니가 그냥 앉아 계시죠. 저게 영원한 증언 프로젝트라고 저게 지금 여성활동진흥원이랑 몇몇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큰 스크린이나 나중에 이제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큰 스크린, 실물 사이즈 스크린에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들어가 있으면. 앞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그 관람객이 안녕하세요. 할머니 누구신데 거기 앉아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옥선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할머니께 3박 4일 동안 500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개의 질문 대답을 나눠서 3000개의 질문 세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런 이상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 있죠. 그런 것들도 녹화를 한 다음에 이걸 AI 딥러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영원한 증언 프로젝트라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서관 같은 곳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옥선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두 분의 그 영상이 만들어져 있고요. 재미있는 건 저희가 이걸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게 저는 남가주대학이라고 많이 익숙한데요. 젊은 분들은 USC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서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영화과에 쇼아 파운데이션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유태인들을 위한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걸 먼저 했습니다. 생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이 영원한 증언 프로젝트를 했고요. 한국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작품도 만들었지만 어느 정도 저도 공익활동 영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에서 저의 활동들을 조금 소개해 드렸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영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우리가 가장 많이 영상을 기록해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많이 하는 것들, 이 행사 혹은 활동의 스케치 영상이겠죠. 그리고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 혹은 교육적 목적의 활동에 대한 소개 혹은 그것의 교육 영상이 있을 겁니다. 형식과 활동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회의나 컨퍼런스를 혹은 강연을 기록하거나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과정도 지금 이 실시간이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회의가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자, 서울환경연합의 예시를 많이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공익단체 중에 처음으로 유튜브 팔로워 2만을 넘긴,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환경연합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서울환경연합의 상갱이 탐사활동,
보시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탐사 활동을 그냥 기록한 겁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컷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상경이가 보여지는 모습, 상경이 프로젝트.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30초짜리 영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쇼츠나 릴스로 다 홍보를 하죠. 그래서 1분 미만으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서울환경연합의 쇼츠는 그렇게까지 흥미롭거나 인상적이진 않지만 이 상경이가 등장함으로써 고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릴스에 이렇게 넘길 때 노출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고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행사 스케치 중에 이건 좀 길게 만든 건데요. 노무현재단에서 와글와글 봉화마을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아주 전형적인 행사 스케치입니다. 보시면 자, 방금 건물이 나왔고요. 현수막을 패닝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모저모를 보여줍니다. 일단. 그리고 사람들,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등록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시간, 그리고 뭐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분 42초인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돌아갈 때 이런 영상이 나오면 보시겠어요? 벌써 이 3분 42초를 보기에는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긴 행사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했고 기록도 꼼꼼하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아쉽게 짧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링크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고 났을 때 우리 행사에 참여했거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짧은 릴스나 영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회의 기록 중계인데요. 이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있었던 컨퍼런스를 기록하고 요약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 행사도 굉장히 긴 행사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시카고 피해 사건은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해에 벌어진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가 정말 실제하고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구나. 이렇게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 뒷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기술가치를 많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연사들이 강연을 했지만 그 연사들의 면면과 짧은 한 문장, 그 핵심이 되는 한 문장만 커팅해서 보여주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사용하는 거죠. 자막도 사용하고 여기 중간에 지금 이렇게 그 효과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색깔 파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달하고자 하는 짧은 메시지. 이것들을 길게 보여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3분짜리 영상보다 훨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수요 토크라는 게 어떤 행사인지 훨씬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마찬가지로 마크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쇼츠로 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이 거대 해양 생명체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연구단체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연구를 위해 생산한, 이 사람들은 해양 환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수중 카메라들을 촬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한 30초 정도 되도록 자막으로 녹색연합과 남쪽 바다에 들어가 봤는데 그것들이 그 안에는, 남쪽 바다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사람들의 흥미 위주로 사람들이 보고 싶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시태그도 제주도 바다 스쿠버 다이빙 바다 거북 이렇게
사람들이 잘 검색할 만한 링크를 찾아서 자신들이 거대 해양 생명체를 연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서울환경연합이 2만 명이 넘었던 것은 이 킬러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건 3분이 넘죠. 제가 이제 꼭 릴스로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가 서울환경연합의 컨텐츠, 서울환경연합의 팔로워를 2만이 넘도록 만들었던 컨텐츠입니다. 이걸 뭐 킬러 컨텐츠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 얻었을까요? 사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팔로워가 늘어났을까요? 이 영상을 기점으로 올라갑니다. 이용할 수 있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서울환경연합은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고 우리가 사실 폐식용유를 함부로 버렸을 때 폐식용유 함부로 버릴 수 있죠. 폐식용유 그냥 하수구에 버려도 됩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게 생태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고 서울환경연합은 그걸 알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출해야 하지? 궁금한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폐식용유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는 컨텐츠는 우리가 집에서 배출하기 애매한 쓰레기들을 어떻게 배출하면 좋고 그것이 환경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무엇을 얘기할까 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상 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야 되는 목적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쓰레기 재활용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로 사람들이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를 구독하게 된 거죠. 왜? 내가 다음에 궁금하면 또 여기서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쇼츠로. 이제 또 유튜브 쇼츠는 우리가 찍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쇼츠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알고리즘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자막 같은 걸 넣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산했던 영상에다가 위아래에 자막을 넣어주는 거죠. 왜? 우리가 기후위기 이야기할 때, 환경의 변화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 꿀벌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꿀벌이 없어지는 것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게 궁금하고 사람들이 찾아볼 법한 소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영상을 조금 잘라서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풀 영상을 여기 예고편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이 있으면 풀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츠를 만들고 영상을 만든다. 근데 아까 노무현 재단의 행사 스케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합니다. 라이브를 해서 그대로 올려두는 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 이거 2시간 반을 행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행사 시작 전부터 2시간 41분짜리 그냥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있을 수도 있죠. 아카이브용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보려면 아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만든 것처럼 아주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쇼츠를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거 여기 와서 보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짧은 쇼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직도 시작 안 했어요, 얘네들.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2시간 반짜리를
중계했던 것들을 그대로 중계할 때는 재밌었겠죠. 그 당시에 현장감이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아카이빙 해놓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환경운동연합이거든요. 서울환경연합이 아니고. 그러니 이런 식의 컨텐츠 생산은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우리 단체 내부의 기록으로는 괜찮겠지만 홍보나 어떤 배급의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런 형식이 있는데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홍보가 달라지는지를 조금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쇼츠거든요. 이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인상 깊은 문제였어요. 첫째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당신이 돕고자 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지키면 좋은 것들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때 그들의 자존감을 먼저 지키지 않아. 그렇지 않고 그들의 자존감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돈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사회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비전은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짧게 하나의 핵심의 쇼츠를 만드는 걸 배포하는 거죠. 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체가 좋은 일을 하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야죠. 우리가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홍보에는 긍정적인 것들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그런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쟤네들은 너무 막 안 좋은 것만 보여주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막 동정심을 유발해서 모금한다. 그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오해들은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한국의 방송국 놈들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오해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재미있는 이 홍보가 하나 있는데요. 단체 고유 목적에 따라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2020년에 여러분 2020년 1학기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학교에 학생들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시대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공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그 공모전에서 1등을 했는데요. 그 영상이 단체의 목적에 따른 잘된 기획의 예시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광고고요. 건너뛰기. 왜 건너뛰기 안 되지? 닫기. 건너뛰기. 왜 건너뛰기가 안 되지? 왜 건너뛰어지지가 않을까요? 이게 뭐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홍보 영상인데요. 네, 이 학생이 이제 처음에 이걸 기획할 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이게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교에 아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예술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학교에 고민이 많죠. 근데 실기 교육은 특히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다 집에서 혼자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빈 연습실 같은 것들에 이제 대면이 되지 않도록, 특히 그 당시에 비말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하죠? 그 부는 악기들, 관악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관악기들은 무슨 그 관악기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로 무슨 복윤자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 실시간이 안 되잖아요. 네트워크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찍은 걸 보내주면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고, 뭐 저는 그냥 비대면 수업을, 줌 수업을 하긴 했었는데요. 저희는 뭐 그냥 이론 가르치고 과제 메일로 받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학생들이 쓰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들이 쓰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올린 거죠. 이제 영상, 우리 비대면 수업하는 영상 좀 보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처음에는 6개 원의 특징을 담아서 미술원, 전통원, 음악원, 무용원, 영상원, 연극원에 각각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이제 빈 학교에 이제 무용원 친구 하나를 섭외하고 이제 작곡가 친구가 작곡을 하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영상을 만든 거죠.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죠. 행사,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이거. 행사 알림 초대 홍보, 이런 거. 이런 홍보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이런 홍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요. 이건 이제 그 예전에 그 퇴진행동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시위할 때 그것들을 소개한 영상인데요. 이거 되게 정서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집에 가서 혹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슬라이드 공유했으니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광장이 필요하다라는 영상을 이렇게 각 부분에 만든 건데요. 그것들을 이제 시를 통해서 나는 영세주의자인데 지독하게 겉도 많은데 광장에 버스를 타겠다. 저 세월호 남지현 학생 언니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신의 송이라고 이제 벌써 10주년이 됐지만 세월호 희생된 학생들의 세상을 떠났지만 돌아오는 생일날 부모님께 그 생일 축하 기념 기억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남지현 학생의 생일 영상과 몇 편을 만들었었는데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영상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초대고요. 그리고 행사, 홍보 이런 거 합니다. 이분 유명한 분인데요. 아주 짧은 쇼츠죠. 아주 짧은 쇼츠인데 이분 잘 아시죠? 이 조기령 시장과 충주시 시민소통 담당관, 충주시 홍보맨 이름 뭐더라? 김선태 주무관 얼마 전에 6급 승진하셨다고 합니다. 시기 질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9급에서 6급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하시는 바람에. 그런데 이건 밈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 문화에서 무언가 이건 사실 샘 스미스라는 가수를 따라한 밈 영상인데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공무원이 안 할 것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했죠. 그리고 아주 이 짧은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된지 이 충주시 홍보맨이 6급 승진을 빨리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10년 이상 통과되지 않았던 중부내륙특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 본회의 상정이 됐습니다. 통과된 건 아니고 본회의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홍보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충주시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충주 시민 숫자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홍보를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홍보의 힘을 알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밈을 또 바삭하게 다 익힐 수는 없죠. 그러니 내가 만약에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어떤 것에,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에 흥미로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주시 홍보맨의 홍보 방식은 좀 이따가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것도 제가 만들었던 홍보 영상인데요. 이건 그냥 아주 전형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행사를 하거나 예산을 받거나 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기록 영상을 만들잖아요. 중요한 건, 자 보십시오. 이게 한국예술종합학교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 행사 영상을 만든 건데요. 자, 전형적입니다. 앞에 건물이 오고 누군가가 걸어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대식을 찍은 거죠. 그리고 발대식을 찍었으니까 발대식의 현수막, 그리고 발대식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소개하고 나면 상상해 봅시다. 네, 한 사람씩 보여주죠. 이제 한 사람씩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행사만 생각했을 때 한 말씀 하셔야죠. 그리고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면 반응을 찍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이게 전형적인 행사 기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기록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찍을 필요가 없어요. 딱 필요한 것도, 왜냐면 이게 1년짜리 행사, 1년짜리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짜리 프로젝트를 기록해서 행사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5분 혹은 10분짜리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찍어봤자 쓸 수 있는 커트는 한 행사에 3컷에서 5컷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미리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너무 낭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는, 저도 이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죄송하지만 저렇게 좋은 카메라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어떤 행사를 기록해야 돼요. 스마트폰에 요 삼각대, 스마트폰 삼각대 요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삼각대에 그냥 이거 끼워서 필요한 것만 찍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현수막, 오늘 같으면 자, 이 바깥에서 이 건물 찍고, 이 현수막 찍고, 저 한번 찍고, 여러분들 한번 찍고, 3분씩 리액션 하나 찍어두면, 한 5컷 찍어두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전체를 보여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커트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다 찍습니다. 왜 다 찍죠? 네? 좋은 거 고르려고.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빠뜨릴까 봐 겁나는 거죠. 왜? 놓치면 다시 못 찍으니까. 사전에 기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전에 영상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기획이 있으면 내가 찍을 때 당황하지 않죠. 어떻게 찍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게으른 자 황혼에 바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닥쳐서 바쁜 겁니다. 미리 내가 뭘 찍을지 기획을 해두면 그것만 딱딱 찍고 안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녹음기 하나 놔두는 거죠. 녹음기에 이렇게 삼각대 하나 달아가지고 적당한 데 이렇게 놔두면 녹음해서 내용은 다 녹음됐습니다. 그럼 내용 녹음됐으면 그렇게 긴 내용을 또 어떻게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죠? 네이버 클로바 노트가 있습니다. 클로바 노트가 다 녹취해줘요. 요즘은 요약도 해줍니다. 네, AI가 요약도 해줘요. 그리고 타임 코드 다 있죠. 몇 분 몇 초에 무슨 말 했는지, 몇 명이 얘기했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녹음기로 녹음하고, 이거 생각보다 이런
이걸 핸드헬드 레코더라고 하는데요. 이런 녹음기 꽤 녹음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야외에서 찍을 때 이런 거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만 씌워주면 정말 녹음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타스캠이나 줌 이따가 뭐 점심시간에 필요하시면 제가 몇 개 모델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서 한 10만 원 미만 혹은 20만 원 남짓 하는 꽤 성능이 좋은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녹음하고 아니면 그냥 공폰. 왜 공폰으로 하라고 하냐면 이게 쓰는 휴대폰으로 하면 전화가 오거나 해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폰 괜찮습니다. 싼 거기 때문에. 네. 공폰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두셔도 돼요. 녹음. 이것도 녹음 잘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이크가 조금 더 이제 더 녹음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막식 발대식을 찍으면 구성을 했겠죠. 사람들이 이제 뭐가 궁금합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래시백을 합니다. 이제 총장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시 전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플래시백. 입학을 했으니까 아까 행사를 했겠지만 사람들이 궁금한 거, 볼 수 없는 거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뽑는지. 이런 것들도 근데 미리 안 찍어뒀으면 우리가 발대식부터 찍어야지 라고 했으면 이런 그림은 없는 거죠. 근데 입시를 찍어뒀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교수들의 인터뷰 혹은 떨어질 줄 알았던 이런 교육생들의 인터뷰가 나오니까 이런 홍보 영상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관건은 홍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힘인 거예요. 홍보 영상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끝까지 볼 수 없다니까요. 아까 3분짜리 우리 못 보잖아요. 그냥 행사 그냥 쭉 보여주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예상되는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입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작품을 올리는 걸로 끝이 나겠죠. 뒤에 보시면 뮤지컬을 이제 만들었는데 뮤지컬은 엄청나게 큰 무대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그냥 노래를 하고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거쳐 중간에는 이제 어떤 교육 과정들이 나왔는지 나오겠죠.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연을 올렸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 환호하는 교육생들 처음에 기대감을 가졌던 이 주인공들의 환호하는 모습 과정 수료 후에 환호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이 홍보 영상의 목적은 3기들이 졸업하고 4기들을 모집할 때 그 배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4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으로 끝이 나가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또 저기 교수님이 가면서 자 이제 시작해 볼까?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 행사를 단순하게 기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재미없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었거든요. 10분이지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쇼츠들로 홍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서비스로 만들어 드렸던 서비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짧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효과를 많이 쓸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플러그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플러그인들로 키워드들을 가지고 짧은 쇼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쇼츠도 있겠죠. 이것도 충주시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돌입하고 있는 사무실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업무가 한창 진행 중인 사무실의 조명을 순간적으로 모두 껐습니다. 신문이 이러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극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업무 시간에는 실수령 30% 이상, 저녁 PT 시간에는 50% 이상. 네, 이게 쇼츠거든요. 자, 이 홍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기획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뭘 만들어야 돼서 했을까요? 지금 앞부분에 몰입하셔서 지금 홍보의 내용을 잊어버리신 겁니까? 절전. 네, 여름철 절전이죠. 또 충주는 수력발전소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이 민감한 도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절전에 대한, 여름철 절전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채널의 특징은 밈을 이용하는 거죠. 이건 어떤 밈이었죠? 10여 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고 MBC 기자가 PC방에 전원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야 뭐 그런 방송국의 편집실에 그걸 내려갖고 학생들의 폭력성이 이렇다, 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폭력성이 이렇다고 했더니 밑에 댓글이 그러면 보도국에 편집하고 있는데 전원 내려라, 니네는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밈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약간 비틀기, 에이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죠. 욕하는 것들을 그렇게 뒤집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쇼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작품으로 약간은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혹은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일종의 공익 영상 같은 것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2015년에 동자동 9-20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한겨레 21의 이문영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고 너무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저까지 다시 작품을 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근데 너무 전화로 그냥 전 싫어요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현장에 일단 가봤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직 덜 나갔는데 여기가 공동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문을 뜯어버렸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문영 기자랑 같이 안수찬 편집장, 당시 한겨레 20의 안수찬 편집장을 찾아가서 1년짜리 연재를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담은 1년 가난의 경로라는 1년 프로젝트를 했고, 2015년이면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은 새로운 기획이었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 기사가 나가면 기사 말미에 QR코드를 집어넣어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이 영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다큐멘터리처럼 이런 공익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여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벽을 다 쳐버린. 그래서 이것도 뭐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의 주제의식을 좀 더 명확하게도 만들 수 있다. 홍보 영상이라고 하지만 혹은 공익 영상이라고 하지만 그 성격을 나의 어떤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발휘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가의 문제.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주로 기획을 하십니까? 홍보가 필요할 때, 행사를 해야 될 때, 보통은 공적 기금 공모 기간이 마감이 되면 기획을 하시지 않나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저도 뭐 수첩에 맨날 어떤 거 쓰고 싶다고 시나리오도 많이 써놓고 영상 기획도 해놓지만 결국 그걸 더 구체화시키는 건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제작지원 공모 마감일을 앞두고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공익단체 지원 사업이나 공공단체의 어떤 예산 지원, 내 단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획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이 공익활동고 학교라는 것도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예산을 얻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기획이 됩니다. 왜? 가장 명료하죠. 나에게 이 기획이 돈을 줄 거냐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기획서를 보는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영상 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짜리 행사 기록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꼼꼼히 찍어둬야지 해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아까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 영상은 3기를 기록해서 4기들을 모집할 때 홍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언제부터 찍었어요? 3기들 입시할 때부터 찍었죠. 왜?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4기 지원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어떻게 뽑는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찍어야 되는 겁니다. 기획 단계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보통 기획되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을 두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 생각을 없었으면 입시는 다 놓쳤을 겁니다. 실제로 저 입시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기 전에 찍은 거예요. 왜? 어쨌든 나는 내가 그거부터 찍겠다라는 것이 나에게 발주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거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나는 그걸 찍어둬야 되는 거죠. 내 기획서가 그걸 찍기로 했으니까. 그러니 사전에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데요. 좋은 기획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좋은 기획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좋은 기획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영상 제작 과정을 이야기할 때 제작이라는 프로덕션 과정이 있다면 앞에 있는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뒤에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을 얘기해서 3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기획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질까요?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루어지겠죠. 이 프리 프로덕션에서 기획된 게 제작 단계와 이후의 단계까지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기획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 거. 그게 영상 제작의 단계와 기획의 중요성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기획에 돈이나 자원을 투여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디어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조연출할 때 제 연출님이 제 선생님이시기도 하셨는데요. 항상 처음에 기획할 때 A4용지가 아니고 흰색 전지 있죠. 전지. 이만한 전지를 회의 테이블에 펼쳐놓고 가운데에 매직으로 뭐 할까라고 적으셨습니다. 진짜 싫었어요. 그 백지 상태에서 뭐 할까? 예, 그냥 자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거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지를 앞에다 붙여놓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백지에서 뭐 할까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메모해두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단체 활동 혹은 나의 삶에서 일기나 일지를 쓰시는 분 쓰시나요? 일기 쓰세요?
일지도 쓰시고 다 쓰세요? 저희 뒤에 분도 일기 일지 다 쓰시죠? 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 평소에 내가 고민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내가 메모해뒀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 내가 평소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때때로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메모만 해두면 안 돼요.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학자가 쓴 소설가이자 기호학자가 쓴 논문 잘 쓰는 법에는 복사는 게으름뱅이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자료 모아놓고 메모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아이디어를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만드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단체에 할 일들이 많으셔서 우리 단체에 할 일을 기획하는 걸로 잠깐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린 지금 영상을 기획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아이디어를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영상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나요? 듄2 파묘. 파묘 줄거리를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어려웠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이야기라고 했죠. 모든 이야기는 드라마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묘의 드라마적 상황이 뭔지 아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서 무덤의 문제다. 그래서 그 이장을 하자. 이장을 하면 해결이 될 거죠. 이장이 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 이상한 것이 나오죠. 드라마적 상황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주인공은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런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 우리 단순히 홍보 영상이라 하더라도 혹은 무언가 단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도 이 학생들이 어려운 입시 과정을 거쳐서 뮤지컬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궁금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만들던가 못 만들고 끝나던가. 꼭 성공으로 끝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런 우리 활동 영상이나 홍보 영상은 웬만하면 희망적으로 끝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를 단계별로 개요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 충주시 홍보맨의 전략은 그런 겁니다. 항상 밈을 활용한다. 또 삑살이라고 하죠. 이 비틀기를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건 왜 기획되었죠? 하고자 하는 바가 말이 뭐죠? 그렇죠. 사실 그 얘기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너무 이제 김선태 씨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기획, 전반적인 기획을 생각해 보면 민원이라는 거 우리가 공무원 항상 공무원들이 전화를 돌린다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핑계를 대고 싶은 거죠. 핑계를 대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다인데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공무원은 전화를 돌리고 악성 민원인은 시장 바꾸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밈으로 사용한 거예요. 전화를 돌리는 것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장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그 갈등 돌아가고 시장이 등장하고 딱 끊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합니다. 왜 돌리는지. 그 흥미를 앞에 보게 한 다음에 흥미를 준 다음에 뒤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근데 어떻게 하죠? 굉장히 빨리 합니다. 말 끊기는 것들을 다 잘라냈죠.
요즘은 그런 식의 편집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TV에서 볼 때나 영화는 절대로 그렇게 편집하지 않죠. 말을 막 탁탁탁 끊어서. 근데 이런 경우는 빨리 전달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개요를 생각해 보시면 자, 아이디어는 공무원 왜 전화를 돌릴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만들 때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봤을 만한 공무원이 전화를 돌리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의 갈등을 해소한다. 실제로 시장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절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는 항상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요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민원인이 무언가를 질문하기 전에 시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부서간 전화를 돌린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전화가 부서관으로 돈다. 다시 홍보실로 전화가 오자 민원인 화가 나 시장을 바꾸라고 말한다. 시장이 전화를 받는다. 이제 왜 전화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를 만들고 쇼츠를 찍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시나리오를 짜듯이 뭔가를 구성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거는 그걸로만으로도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제로 무슨 기획서를 내서 돈을 받을 때나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 정도의 개요표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